클래스란 뭘까요? 클래스는 객체를 표현하기 위한 문법이에요. 객체가 뭔지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객체를 약간의 복수 데이터, 그러니까 어떤 커다란 데이터, 여러 가지 연관된 데이터를 모아놓은 폴더와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폴더의 비유를 좀 했어요. 객체가 프로그램상에서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자면은 객체가 이제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요. 객체는 속성이라는 것과 그리고 메소드 혹은 메서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속성은 attribute라고 영어로 이렇게 쓰이게 되고 메소드는 딱히 우리나라 말로 그냥 외래어처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객체가 폴더였는데 사실 조금 더 따지고 보니까 이 속성이랑 메소드로 이루어져 있구나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속성이라고 하는 것과 메소드는 이제 예를 들어 뭐 강아지 이런 객체를 좀 떠올려 보시면 강아지가 객체예요. 그러면은 강아지가 가지고 있는 많은 특징들을 좀 나열해 보면 다리도 있고 눈도 있죠. 뛰기도 하네요. 뛰고 이제 걷기도 하고 산책도 가죠. 다리 눈도 있고 꼬리도 있겠고 이름도 있겠네요. 그죠? 뭐 등등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아지라고 하는 객체를 우리가 만들었을 때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로 모여져 있는 걸 얘기를 해요. 총체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게 객체라고 하는 그런 용어고요. 여기에서 이제 속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상태를 얘기를 해요. 상태, 특징. 그래서 다리, 눈, 꼬리 이런 거는 속성에 속하고요. 메소드는 기능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산책 이런 거는 이제 메소드에 속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강아지를 정의를 해라 그러면은 대단히 어렵겠죠. 하지만 프로그램상에서는 그냥 두 가지로 딱 나눠요. 카테고리가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뉜다. 그래서 속성이라는 것은 이거 예시로 이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고. 그래서 속성은 객체의 상태나 데이터를 얘기하고 메소드는 객체가 수행하는 그런 행동, 동작 같은 걸 얘기를 합니다. 이거 강아지가 이제 객체의 예시예요. 객체. 네, 객체. 자동차 같은 것도 예시가 되겠죠? 자동차가 이제 객체로서 예시가 들어가게 되면 자동차의 속성에는 바퀴, 엔진, 시트 등등 있겠고 메소드로는 이제 엑셀, 브레이크, 에어백, 기능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등등은 뺄게요.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클래스는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한 문법이다라고 하니까 클래스는 객체의 속성과 그리고 메소드 같은 것들을 정의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성 그리고 메소드 이런 것 등을 이제 어떻게 사용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그 특징들을 다 얘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약간 폴더 만들기예요. 이것 어찌됐건 이런 느낌으로 자꾸 생각을 해주시면은 돼요. 음,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가지고 좀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 다들 이제 클래스 이제 이거를 설계도에 비유를 합니다. 속성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며 메소드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를 설계도예요. 그럼 설계도대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럼 설계도대로 만들어진 객체를 의미를 해요. 그거를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인스턴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뜻이 이벤트잖아요. 발생된 사건. 그걸 인스턴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설계도대로 만들어진 거를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거죠. 발생, 인스턴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스턴스 그 객체가 있죠. 이 객체라고 하는 그 이 범위 개념의 범위 안에 인스턴스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객체를 말하는 것, 그러니까 클래스 얘기할 때 객체 생성하는 거야. 객체 생성, 인스턴스 생성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인스턴스를 말하는데 좀 동의어로 쓰여요. 객체나 인스턴스나 뭐 어쨌든 다 객체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은 클래스에서 뭐 인스턴스 생성이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고 객체 생성이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는데 막 특별히 구분하는 게 아니고 정리하다 보면 똑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체는 조금 더 큰 의미인 거예요.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속성 여기 클래스가 그런 것이고 그래서 얘는 설계도 속성은 기능 상태 네. 그러니까 인스턴스의 상태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인스턴스의 기능 정도로 이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은 만들어 봅시다. 이 정도의 개념만 가지고 우리는 이 코드를 직접 할 줄 아냐가 중요해요. 클래스가 뭔지 막 문제풀이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강아지 이런 걸 예시 들었잖아요. 예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한번 도구로 만들어 봅시다. 자 클래스는 이렇게 만들어요. CLASS 클래스하고 자 여기서 이제 특징들은 여기다 작성을 해드릴게요. 자 클래스명 대문자 시작입니다. 우리 변수는 소문자 시작했죠. 클래스 때문에 구분하느라 그래요. 대문자 시작이에요. 이거 소문자로 써도 아무 문제 안 생겨요. 근데 개발적인 규칙이에요. 클래스는 대문자로 씁니다. 그리고 들여쓰기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런 데다가 이제 한번 아무것도 일단 만들어보지 말까요? 자, 이게 클래스를 만든 거예요. 클래스는 딱히 생성이라는 말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이게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설계도가 이제 된 건데 이게 설계도가 빈 거예요. 빈 설계도예요. 붕어빵 같은 거죠. 붕어빵 틀. 그리고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게 바로 인스턴스 생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 쓰고 항상 변수랑 같이 씁니다. 이렇게 쓰게 돼요. 그럼 이거는 인스턴스 생성 후 A 변수의 이제 연결 아까 그 리모컨 있죠? 그거예요.
우리가 계속 봤던 이 객체 모양 있죠? 이 객체 모양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한 건 이 객체 있죠? 여기서 나온 객체. 이거를 우리가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기를. 지금까지는 그냥 리스트, 뭐, 딕셔너리 해가지고 알아서 만들어지는 거를 쓰는 방법을 배웠죠. 여기다 이렇게 넣고. 여기다 뭐 어펜드 해가지고도 막 쓰고, 뭐, 이렇게 인덱스 해가지고 쓰고, 그 쓰는 법을 우리가 열심히 했다면 지금은 이 객체를 만드는 건데, 지금 만들어진 것은 비었어요. 지금 여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공백이에요. A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고, 지금 연결시켜줬죠? 그리고 이 객체의 클래스의 이름이 이제 그냥 도그라는 거예요. 도그인데 이제 요거 인스턴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만든 게 5번째 행의 줄이에요. 클래스는 어딘가에 이제 저장이 돼요. 이거는 우리가 딱히 볼 필요는 없고, 이 클래스는 이제 어딘가, 이걸 이렇게 1번 행처럼 코드를 쓰게 되면은 어딘가에 메모리가 잡히긴 하는데, 이건 어딘지 몰라도 돼요.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런 것도 잘 몰라도 됩니다. 그냥 어딘가 생겨요. 그리고 인스턴스라고 만들게 되면은 요 설계도에 따라서 얘가 만들어지고 먼저 그 다음에 변수에다가 연결해 주는 게 이제 순서상 2번이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얘만 쓰는 거예요. 얘는 그냥 얘는 그냥 개념적으로만 보여드린 거예요. 이건 잘 안 써요. 이렇게 쓰는 것도. 이제 B의 도구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C의 도구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 정도까지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거까지 한번 설명을 같이 보죠. 지금 클래스가 이렇게 해가지고 도구가 하나 있죠. 이거는 설계도예요. 그러면은 이 설계도대로 그대로 만들어진 게 인스턴스예요. 지금 2개의 인스턴스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런 게 쓰이면은 인스턴스가 발생된 거예요. 2개가 쓰였고요. 그리고 변수 하나씩 연결했죠. 이 변수 여기서 얘는 A 변수고 요거는 B 변수네요. 그리고 요거 클래스에 따라서 얘네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죠. 만들어진 거고 설계도대로 만들어졌고 연결됐고 여기서 제가 C라고 하는 변수 하나에다가 A의 그 리모컨을 이렇게 복제시켰죠. 그러면 C도 A랑 연결된 인스턴스를 가리키고 있어야 맞는 거죠.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했고 그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게 맞는지 이거를 확인을 좀 해보자고요. id라고 하는 걸 이렇게 빼볼 수가 있어요. id. 이거 주소값이라고 했고요. aid는 이렇게 되고 얘네가 가리키는 게 동일하다면 동일한 인스턴스, 그러니까 동일한 객체를 가리키는 거랑 맞다는 소리거든요. 이거 보시면 숫자가 이렇게 2개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A랑 B랑 동일해요. B만 달라요. 그러니까 모양 그림처럼 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리고 일단 하고 나중에 뭐 리스트랑 딕셔너리랑 비교는 나중에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떤 클래스와 인스턴스의 생성과 같은 개념이 간단하게는 이렇게 되고요. 아까 쓴 것 중에서 이제 다시 강아지에 있는 것 중에서 속성은 여기서 속성은요
어디다 표현을 해드릴까? 여기 나갈게요. 자, 속성은 변수로 표현이 되고요. 메소드는 함수로 표현이 됩니다. 속성에 뭐가 있었냐면은 다리가 있었죠. 레그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설계도에 박아놓을 수 있어요. 눈도 있네요. 이게 속성이 되는 거고요. 뛰기, run, 함수로 그냥 이렇게 출력하는 거 정도의 함수만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걷기, 걷기. 자,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내 맘대로 객체에다가 뭘 만들지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한 게 클래스에다가 레그, i 이런 거 이렇게 넣은 거고 속성으로 run이라고 하는 것과 work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를 넣었죠. 그러면은 얘를 이제 인스턴스로 동일하게 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인스턴스를 연결시키고 b에도 하나 만들어서 연결을 시켜봅시다. 그런 다음에 어떤 식으로 빠지냐면요. a.leg b.leg a.run 바로 b.run 바로 하면 지금 얘가 지금 4가 나오고 있어요. 아래 것도 4가 나왔고요. 밑에 거는 뛰기 이렇게 나왔어요. 설계도대로 지금 이게 넘어간 거거든요. 이게 이만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설계도에 있으니까 이거대로 만들었으면 당연히 그대로 들어가죠. 이렇게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지금 C는 안 했죠? 네, C는 지워줍시다. 지금 모양이 이렇게 됐죠. 그림이 여기에서 a.leg라고 하는 거는요. A에서 이렇게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 레그를 뽑은 거고 a.run도 A 이렇게 딱 리모컨 누르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run을 딱 실행시킨 거죠. B의 점 레그, B의 이제 run 이렇게 이제 실행을 시킨 거예요. 실행시키고 그리고 변수 속성도 내가 빼내오고 프린트 했으니까 이제 빼내는 거죠. 내가 설계도를 바꿔볼까요? 이거를 이제 뛰기가 아니라 뛰기 3번 바꿨어요. 그러고 다시 한번 실행해보면 뛰기가 나온다는 거죠. 이거대로 나오죠.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A에서 그러면은 하나 바꿔봅시다. A의 이제 레그를 뭐 6으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하고 실행을 누르면 자 이제 요게 6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한 겁니까? 빨간색으로 칠해보면 얘는 4가 들어있고 처음에는 4였는데 제가 A에 있는 거를 6으로 바꿨네요. 그랬더니 그대로 했죠. A에 있는 건 6이 나온 거고요. B에 있는 건 그냥 4예요. 그죠? 네. 함수는 이런 식으로 좀 수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함수는 그냥 두셔야 될 거예요. 함수는 이 클래스를 바꿔야 되고요. 속성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자기 거를 이렇게 자기 것만 수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추가하는 것도 돼요. A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뭐가 있었어요. eyes 했으면 이제 다리, 눈, 꼬리, 테일 이거 하나 넣어볼까요? 테일은 한 개래요. 그러면 A에
A의 테일이 출력이 된다면 이제 뭐가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에러 일으키겠죠. 지금 1이 나왔고 여기서 에러예요, 그죠? 왜 그래요? A에다가는 추가를 시켰어요, 그죠? 여기다가 이제 테일이라고 하는 걸 추가시켰네요. 테일은 1. 여기 없잖아요. 여기도 없죠. 근데 없는데 B에서 빼고 있으니까 에러죠.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러를 일으킬 때 에러 메시지를 같이 한번 볼까요? 에러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구 오브젝트. 이 오브젝트가 객체라는 말이죠. No attribute.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속성. 없대잖아요. no잖아요. 없대요. 테일인데 없대요. 이제 이게 에러 메시지가 이제 엄청 명확해지는 거죠. 속성과 객체. 객체 안에 이 테일이라고 하는 속성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이제 러프하게 본 거거든요, 지금. 네, 러프하게 봤어. 지금부터 좀 정리를 천천히 같이 해보시면 돼요. 자, 우리 이제 속성에 대해서 먼저 다룰 거예요. 속성. 클래스 속성이라고 부르면, 아니, 그냥 속성이라고 하세요. 자, 그리고 속성에는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이제 인스턴스 속성이라는 게 있고, 클래스 속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미리 좀 얘기를 하면은, 이제 메소드에는 마찬가지로 인스턴스 메소드가 있고요. 클래스 메소드가 있는데, 여기에는 스태틱 메소드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이 정도의 종류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한번 속성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속성에는 인스턴스 속성이라는 게 있는데, 인스턴스 속성은 이게 곧 뭐냐면 생성자라고 하는 문법입니다. 자, 클래스 퍼슨 사람 객체로 만들어 보시고, 자, def 쓰시고요. 언더바 2번. init 언더바 2번. 바로 해서 셀프 하나 넣어주시고, 셀프.name으로 하나 넣어볼까요? 한길동. 그리고 셀프.age에서 그냥 넣어봅시다. 자, 요런 문법을 생성자라고 합니다. 생성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생성은 말 그대로 생성이고, 자는 한자로 놈자자예요. 그래서 생성할 때 만들어지는 그 놈이거든요. 생성자는 인스턴스 생성 시 만들어지는 속성 문법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DF처럼 생긴 거. 그러니까 이제 문법이에요. 속성이라기보다는 문법에 좀 틀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카테고리. 어찌됐건 이 정도로 넣으시면 돼요. 언더바 2번 쓰고 init 언더바 2번 요 자체가 파이썬의 문법이에요. 이걸 쓰면은 얘가 적이라는 소리예요. 생성자라는 소리구나 라고 얘가 알아먹는 거예요. 자, 이 생성자는 인스턴 생성이 만들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A에다가 퍼스널 이렇게 생성을 해보면 여기에 프린트 해가지고 A.name 쓰면은 홍길동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퍼슨의 직접 네임 이렇게 뽑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직접 뽑은 거는 이거 설계도에서 네임을 뽑았죠. 이거 에러 나요.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스턴스 속성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붙는 거고, 인스턴스 속성은 설계도에는 없어요. 인스턴스에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것들은 새로 또 만듭시다.
이거는 설계도에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여기 이제 퍼슨이라고 있잖아요. 설계도예요. 이거는 클래스. 그래서 만들었어요. 지금 요거 한 개, 요거 했잖아요. 요거 10번 행에서 10번 행에서 한 개, 요거대로 이렇게 설계도 그대로 만들었어요. A랑 연결됐네요. 여기까지는 뭐 비슷한데, 이제 여기에 네임이랑 여기에 에이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는 없어요. 이름이랑 에이지가.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스턴스가 만들어질 때 그때 이제 속성을 만들고 싶은 거죠.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 때 여기에만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계도에다가 박아놓으면 계속 그 박힌 데이터 그대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설계도는 설계도인데 인스턴스를 만들 때마다 해서 이거는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마다 다른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다. 이런 이제 시나리오에서 아주 유용합니다. 필요합니다. 이렇게 쓰게 됐을 때 지금은 제가 또 박아놓은 거긴 한데 일단은 이럴 때 써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걸 박아놨죠. 박아놨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쓰냐면요. 여기다가 셀프 다음에 그 매개 변수를 주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들이 이제 매개 변수 받은 데이터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제 인스턴스 생성할 때 인자로 줘야 돼요. 이런 식이에요. B도 하나 만들어 볼까요? print b.name 여기 age 하나 뽑을까요? 일단은 이렇게 쓰면은 잘 되고 있고요. 계속 그림으로 봅시다. 그림 보시면 이제 설계도에 클래스에 없고 B 만들어졌는데 이거 생성자를 만들 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빠지는 거거든요. 들어가서 이렇게 빠져요. 지금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데 지금 좀 헷갈리죠.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다 in을 하나 붙여놓을게요. 매개 변수로 받은 데이터가 여기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드릴게요. 일반적으로는 이거 두 개 같은 이름으로 방금처럼 쓰는데 지금 좀 구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홍길동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넣어주고 여기는 20을 넣어줬죠. 여기는 50을 넣어주고 여기는 김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설계도는 없어요. 근데 문법상 코드상 이러한 컴퓨터의 컴퓨터 동작을 이런 식으로 적어두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프린트 해가지고 생성자 실행 이런 거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보면은 이게 여기 찍히고 홍길동 찍히고 50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나름 보면은 함수 호출 모양이죠. 클래스가 호출되는 건데 이때 생성자가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DF로 이렇게 좀 비슷한 기능에 대한 함수 모양 O를 갖추게 된 거죠. 생성자가. 근데 얘가 함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쓴 함수가 아니고 왜냐면은 이렇게 세트.
그러니까 init까지 전부 세트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함수는 아니고 함수 꼴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생성자는 함수 꼴이에요. 자, 그래서 인자도 받고 매개변수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 그게 인스턴스 속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스턴스 속성으로 만들었으니까 인스턴스에서 그 데이터 같은 거 이제 수정하면은 자기 것만 수정하는 거죠. a.name 같은 거 해가지고 인걱정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또 똑같은 거 이렇게 하면 같은 코드인데 하나는 홍길동 하나 인걱정 나오는데 바꿨으니까 바뀌는 거고, 이렇게 바꿀 때 이렇게 A 점을 두기 때문에 B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A 자기 것만 막 바꾸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점 A 점 B 점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객체에다가 지금 뭐 수정이든 추가든 하고 있다는 걸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추가도 돼요. 추가도 A 점 예를 들어서 name AJS면 이제 height 아까 키 같은 거 하나 넣어 놓으면 이제 A의 height는 잘 뽑힐 건데 그 B 같은 데는 없어야 맞죠? 없죠? height 잘 나오고 있고요. 170 여기 잘 나오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뭐라 그래요? no attribute height 이라고 있죠. B에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구분이 잘 되시죠? 그러니까 아까 그 시나리오 이거 있죠? 이거 시나리오를 만약에 그 생성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여기까지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게 그 속성을 이런 식으로 일단 박아 넣어야 될 거예요. 네임 해가지고 뭐 일단은 뭐라도 하나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인스턴스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각각에 있는 네임을 내가 원하는 걸로 바꾸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이제 귀찮아지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않는다. 생성자 사용하지 않으면 일단은 그 클래스에 뭐라도 줘야죠. 안 줘도 되기는 하죠, 물론. 아, 그렇죠. 안 줘도 돼요. 그러려면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거 하나하나 다 막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설계도에서 내가 어떻게 좀 객체를 구성할 건지 보여주자고요. 그럼 이런 걸 좀 써야 되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네임도 뽑고 에이지도 뽑는데 이제 여기서 홍길동이랑 DDD 나오잖아요.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이게 이제 많아지면 되게 어려워지죠. 귀찮아지고 코드 너무 길어지죠. 이런 식으로 근데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생성자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 인스턴스 생성자 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생성자 가볼까요? 자, 클래스 속성입니다. 클래스 속성이라고 하니까 이제 뭐 같아요? 클래스가 아까 그 설계도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썼던 계속 요런 그 속성이 사실 클래스 속성이에요. 박아놓는 거 있죠? 이걸 클래스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인스턴스 처음에 생성하면 무조건 딱
거기 나오게 되죠. 음. 20 나오죠? 딱 박혔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얘는 설계도에 박혀있는 속성, 데이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속성이라는 게 은닉이라는 그런 게 됩니다. 먼저 일단은 두 개 다 만들어 볼 거예요. 클래스에다가 이제 A잖아 이렇게 주고요. 네임도 줍시다. 계속 줍시다. 자, 은닉 언더바 두 번 앞에 쓰세요. 언더바 두 번 앞에 쓰시고 예를 들어 이렇게 느끼면 생성자도 만들어 줄게요. 생성자도 생성자는 이제 하이트 하나 넣고 그리고 언더바 두 개 해가지고 이번에는 또 숨기고 싶은 그런 속성이 뭐가 있을까요? 사람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요. A 하나 넣읍시다. 자, 그러면은 요 위에 거는 얘는 클래스 속성을 이제 은닉한 게 되겠고 이 친구는 인스턴스 속성을 은닉한 게 되겠네요. 자, 은닉이라는 게 뭐냐면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은닉된 거 있죠? 괴를 이렇게 뽑으려고 해보는 거 그냥 안 뽑혀요. 이게. 없다 그래요. 노 어트리뷰트라 그러거든요. 생성된 그 생성자에서 AA도 얘도 못 찾아요. 뭐 언더바 두 개를 쓰면 나올까? 그것도 안 나와요. 무조건 없다 그래요. 분명히 설계도에는 있고 우리가 코드를 보이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은닉이에요. 그래서 은닉은 클래스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한 거다. 이거는 클래스 내부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클래스 내부라고 하면은 이 안에서 사용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사용한다는 거에 예시를 하나 만들어 수 있나요? 여기다가 웨이트 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게 될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안 될 건데.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내부에서 사용한다는 거는 여기 그 설계도 안에서 사용한다는 건데 적절한 예시는 좀 나중에 한번 찾아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원리기도 중요해서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한데요. 그런데 가능은 해요. 특정 메소드 사용하면 접근이 됩니다. 특정 메소드라고 하는 것은 이름은 이런 식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내부 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get weight를 하는 거예요. get weight를 해서 A가 지금 weight를 그냥 이렇게 뽑는 게 아니고 weight가 아니라 함수 호출을 하는 거예요. 함수 호출 이렇게. 그러면 이제 return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퍼슨이 다 안 들어가고 있구나. 아, 이거 인스턴스를 일단 뽑아야 된다. 리턴 셀프점. 지금 인스턴스 속성된 것만 일단 뽑았거든요. 80으로 바꿉니다. 일단 이거 보세요. 인스턴스 속성만 했어요. 인스턴스 속성의 웨이트가 은닉되어 있죠. 80이. 근데 이렇게 함수를 통해서 얘를 리턴해가지고 이렇게 빼내는 거잖아요. 그럼 빠져요. 80으로. 요런 게 필요해요. 요런 게. 그것도 당연히 저기 필요하죠. 저기 세팅도 해야죠. 그러니까 저기 다이어트 했다고 해요. 다이어트. 그래서 이 웨이트가 지금 80인데 60으로 이제 줄었대요. 여기 웨이트 값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A에다가 set 웨이트 값에다가 60 넣어주면은 되는 거고요. 이 셀프는 지금은 그냥 갖다 붙여주고 있는 걸로만 보시면 돼요. 그냥 붙여주고 인자 주는 거 여기서부터 주시면 돼요. 그러면 60을 주고 또 이제 출력을 해보면 이거는 지금 80이 나왔는데 이거는 60이 나왔어요. 잘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스턴스 속성에 대해서 잘 고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가 지금 인스턴스 속성을 좀 빼내고 있죠? 이거는 인스턴스 속성을 지금 이제 추출하는 그런 함수들이잖아요. 추출하고 또 새롭게 만들어내고 비슷한데요. 거의 동일한 건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얘가 나올 거예요. 얘. 그러니까 지칭하는 게 조금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셀프라고 이렇게 줬잖아요. 리턴을. 근데 클래스를 빼려면 이렇게 나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얘 이름을 좀 바꿔줄까요? 클래스. 한번 뽑아봅시다. a print a get class weight.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 70 나오거든요. 이거 70, 요거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클래스 속성 추출 함수가 되겠고요.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럼 이게 셀프가 아니라 이렇게 주면 돼요. 얘네들 지칭하려면 셀프 쓰시면 되는 거고 얘네 지칭하려면 이 앞에다가 이 클래스 명을 써주면 돼요. 클래스 명 하고 점 찍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게 돼요. 수점까지만 확실하게 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50 하면 마지막 50 나와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은닉이 되고요. 은닉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렇게 get set 하는 게 유명한 함수기도 하고 자바에서는 getter setter라고도 하는데 이게 파이썬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안 써요.
요거는 좀 참고하시고 비슷한데 파이썬적인 문법으로 좀 하나 알려드리면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그래서 프로퍼티라고 하는 걸 쓰시고 웨이트 이 변수 이름을 그대로 써요. 그런 다음에 이제 리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주고 싶은 거 똑같이 하면 되고요. 그리고 어노테이션에서 변수명에다가 setter라고 하는 걸 씁니다. 그리고 특이하지만 이 함수명이 동일해요. 하나 줘야죠. 준 거 넣어야죠.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셀프만 바꿔주면은 어차피 그거니까 클래스인지 인스턴스인지 하니까 인스턴스 거를 대표적으로 써놓을게요. 그럼 이렇게 쓰면 있죠. 이런 거를 적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함수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와요. 이거 그냥 나옵니다. 60으로. 이러면 좀 은닉이 빠지죠. 근데 파이썬이 이런 거 해놓으면 얘가 이걸 찾아와요. 요 변수명 맞춰주시면 될 거예요. 여기도 변수명 맞춰주시면 돼요. 속성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떤 거요? 이게 어노테이션이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파이썬 문법 중에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노테이션. 주석이란 뜻이죠. 근데 얘를 쓰게 되면은 지금 함수명 보시면은 이게 동일해요. 웨이트. 이렇게 쓰면은 사실 오류가 나야 되는데 어노테이션을 써줌으로써 얘는 이제 가지고 오는 놈, 얘는 이제 와가지고 이제 다시 뭔가 대입하고 있잖아요. 셋하는 놈 이런 식으로 얘가 알아먹어요. 그래서 getset 이런 거 쓸 필요 없이 함수명이 되게 편해지는 게 파이썬적인 문법. 파이썬에만 있어요. 이 어노테이션, 프로퍼티, 세터 이렇게 나옵니다. 파이썬 프로퍼티 이런 거 나와요. 프로퍼티 그냥 나옵니다. 자, 인스턴스 속성은 생성자에 대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속성 은닉도 했는데 클래스 속성에서 이제 공유하는 그런 특성이 하나가 더 있어요. 속성 공유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클래스 폴더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제가. 그래서 클래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리스트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add 파일이라고 하는 거 하나 해서 폴더 변수에다가 어펜드해서 파일 들어갈게요. 얘가 이제 하나가 있는 거고, 그리고 행성자도 하나 만듭시다. 행성자 해가지고 여기 셀프 폴더 이건 인스턴스잖아요. 그러니까 폴더 인스턴스 하나에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add 파일인데 add 파일이긴 한데 이제 인스턴스용으로 하나 이렇게 셀프 점 폴더 인스턴스에다가 어펜드해서 뭘 넣으면 되냐면 파일 넣으면 되죠. 이렇게 해서 두 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파일 1 폴더, 파일 2 폴더. 인스턴스 만들었어요. 일단은 그 그림 그려주시죠. 변수 있고, 뭐 클래스 있고, 리모컨 연결해 놨어요. F1에서 그 add 파일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하나 해봅시다. 그러고 이제 뭐 txt를 넣는 거예요. F2에다가는 한번 PDF를 넣어봅시다.
F1에 이 add 파일 인스턴스 이것도 해서 여기다가는 인스턴스용으로 는 txt고요. 비슷하게인데 pdf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뽑을 수 있냐면 F1에 이제 폴더 이런 거 이제 뽑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폴더 이름이 폴더 인스턴스였죠. 이렇게 되나요? 지금? 그쵸. 이제 이게 그게 날 거예요. 그 에러가 이거는 안 나죠? 잠깐만요. 이런 주석들이 다 필요해요. 그래야 보기가 편하죠. 이게. 저는 인스턴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1이고 이거 있고. 됐다. 아휴. 예시 만드는데 참 힘들어요. 그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여기다가 인스턴스 폴더 하나 만들었죠. 이거는 클래스 속성의 폴더예요. 얘는 클래스 속성 폴더에다가 어펜드 하는 거 하고 있고요. 이거는 self.folder ins 여기다가 하고 있죠. 여기다가 어펜드 하는 거. 이거는 여기다가 어펜드 하고 있는 거. 이런 이제 함수죠. 셀프는 좀 무시하세요. 그냥 셀프가 이거 가리키는 거고 폴더 하면은 얘 가리키는 거다. 자, 이 정도만 보시고 제가 이제 한 개 클래스에 있는 거를 각각의 폴더에서 첫 번째 건 txt 넣고 두 번째 건 pdf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각에서 넣은 거예요. 그러고 이제 다 뽑아보니까 이제 결과가 흥미롭게 나온다는 거죠. 그 클래스 폴더로 넣어줬던 거는 공유가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은 데이터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F1에서 이제 txt 넣어놓고 F2에서 pdf 넣은 게 지금 보시면 같이 묶여 있죠. 하나로 되는 공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스턴스로 이렇게 들어간 걔네들은 따로따로예요. 얘네들은 공유가 안 돼요. 이런 특성을 보여드리려고 예시를 적어봤고요. 정리하자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 클래스 속성은 공유가 이제 가능해요. 대신 이제 메소드를 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스턴스 속성은 공유 불가입니다.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게 돼요. 이게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한데 두 개씩 만들었죠? 딱 요거 그림이 딱 좋네요. 그러니까 폴더라고 하는 게 여기 하나 있죠? 그리고 폴더 인스는 얘네들한테 만들어지죠? 폴더 인스. 얘가 F1이고 얘가 F2라고 해봅시다. 여기 폴더 인스. 이 폴더 인스라고 하는 이 변수는 속성은 클래스에는 없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메소드도 같이 넘어갔는데 메소드가 넘어왔을 때 메소드는 두 개가 넘어왔어요. 그리고 메소드는 다 있고 그죠? 하나 그냥 add 파일이고 하나는 이제 add 인스턴스 하는 거였죠. 두 개가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복사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고 이제 한 게 뭐예요?
F1에서 요거 첫 번째 거가 이거 얘 누른 거죠. 얘에서 txt 한 거죠. 두 번째 18번째에서는 여기서 pdf 눌러가지고 넣은 거죠. 이거는 클래스 속성을 다루는 폴더로 가기 때문에 얘네들은 여기로 넘어간단 말이죠. 여기로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게 설계도에다가 막 박아놓는 건 아니에요. 설계도에 변수를 막 바꾸는 건 아니고 그냥 좀 어중간하게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막 설계도에 있는 그 속성을 바꾼 건지 그것도 한번 뽑아볼 수가 있는데 이 폴더에 이제 폴더 한번 뽑아보시면 어중간하지가 않군요. 이걸 직접 바꾸긴 하는구나. 근데 어중간하고 봐야 될 게 새로운 거를 해가지고 뽑아보면은 잠깐만 아예 설계도를 바꿔버리는 거였군요. 죄송해요. 결과를 내가 정확하게 지금 설계도에 박혀져 있는 이 인스턴스 클래스 속성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바꾸고 있네요. 아예 바꿔버려요. 그래서 제가 새롭게 C라고 하는 거 인스턴스 만든 다음에 클래스 속성 뽑아보니까 txt pdf가 나오네요. 그냥 공유가 가능한 건데 클래스 속성이 그냥 설계도에 박혀 있는 게 맞았네요. 인스턴스는 각각을 바꾸죠. 인스턴스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인스턴스를 눌러가지고 여기서 txt 된 거는 요놈 바꾼 거고요. 여기서 pdf 해가지고 이제 호출한 거는 자기 거 바꾼 거예요. 자기 거.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자기들 것만 바꾼 거니까 자기들 것만 나오는 게 당연하죠. 인스턴스는 애초에 자기 그 고유의 속성을 부여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라 공유될 그런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건 가능하다. 제가 왜 조금 헷갈린 게 있었냐면요. 여기서 F2 add 파일 다 하고 있죠. 근데 F1에서 add 파일이 아니라 그냥 폴더를 F1이 수정 이런 식으로 넣잖아요. 그러고 나서 프린트 해가지고 F1.folder 이렇게 뽑죠. 요거랑 똑같죠. F1.folder 이렇게 넣게 되면은 폴더 오타. 자, 그러면은 이제 똑같은 게 요거죠. 여기에서는 txt랑 pdf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거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나온 요 c.폴더는 이거는 또 txt에다가 pdf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수정한 거랑 add 파일 이렇게 해서 수정한 거랑 이렇게 해서 수정한 거랑 뭐가 다르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법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치를 이제 무작정 이렇게 클래스 속성 설계도에 박아놓은 거냐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지금 28번 줄에 있는 거는 뭐를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설계도대로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에도 폴더가 하나가 있네요. 이 속성을 수정해 준 거네요. 28번 행에 있는 거는
자기 거의 클래스 속성 받은 거 설계도대로 어쨌든 만들어지니까 이거 한 거고 add 파일 같은 걸 넣게 되면은 설계도에 직접 가는 거고 아, 뭐 애매하거나 그러진 않네요. 확실하네요. 음. 요거를 이제 정리는 쭉 해놓는데요. 이거 그 클래스 부분은요, 직접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직접 하는 거는 저희 파이게임에서 해볼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까지 막 깊이 안 나와요. 클래스 사용할 때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고, 적절하게 한번 들어놓으세요. 여러 개 좀 있었죠. 어찌됐건 은닉도 있었고요. 클래스 속성, 인스턴스 속성. 이거는 설계도에 박히는 이제 속성 데이터가 되겠고, 얘는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마다 생성되는 속성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어노테이션은 은닉할 때 좀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속성의 은닉 특성들이 좀 있는 거예요. 어노테이션 참고하시면 되고 어노테이션 이렇게 생긴 거죠. 얘는 그리고 하나 더 클래스에는 없는 거예요. 강아지 종이 뭐가 있죠?